최근 MZ들의 메타버스 SNS, 인싸들의 메신저 앱이라면서 떠들썩했던 앱 다들 아시나요? 본디입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 차트 1위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어 화제였죠. 하지만 현재 본디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논란이 생기며 많은 유저들이 앱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디는 어떤 앱이고 무슨 논란이 있는지, 대체 MZ세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시된 본디는 일종의 메타버스 SNS입니다. 현재 많이 쓰이는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길래 갑자기 인기인 걸까요? 우선 다른 점은 추가할 수 있는 친구 수가 50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찐친들의 메타버스 아지트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의 찐친들과만 친구를 맺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디는 우선 3D로 가상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상세계에서 자기 캐릭터와 방을 취향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에는 다른 친구들이 와서 메모장을 붙여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 붉은색 메모지에 압류라고 적어 가구에 붙이면서 장난을 치거나 요즘 핫한 더글로리를 패러디해서 텅 빈 방에 메모장만 가득 붙여놓으며 놀기도 합니다. 이렇게 꾸며진 친구들의 방은 벌집 아파트처럼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채팅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메신저는 텍스트만 오고 가는 형식이라면 본디는 서로의 캐릭터가 마주보고 채팅하는 형식이라 만나서 대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캐릭터가 웃거나 화내거나 앉거나 여러 액션을 취하는 기능이 있어서 독특합니다. 혹시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 캐릭터를 찌르면서 답장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홈화면에서는 친구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근 중, 업무 중, 휴식 중, 밥 먹는 중 등 다양한 액션으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말풍선으로 간단하게 상태 메시지를 적어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친구 찌르기가 가능합니다. 찌르기를 하면 친구한테 알림도 가지만 화면에서 캐릭터의 상태에 변화가 생겨 이 부분도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플로팅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다를 떠다니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유저들이 떠내려 보낸 해류병을 주워서 대화를 하거나 자기가 해류병을 띄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SNS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의 본디인데요. 메타버스로 하는 싸이월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색달라서 재미있는 본디, 하지만 롱런하지는 못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한때 반짝 떠올랐던 클럽하우스 기억하시나요? 2020년에 출시된 SNS로 음성으로 대화한다는 특이점이 있었고 초대권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서 클럽하우스를 한다면 인싸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인기도 잠시, 현재는 주변에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앱만의 특이점이 있고 해당 앱을 사용하면 인싸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본디와 클럽하우스가 닮았는데요. 사람들이 본디도 제2의 클럽하우스로 곧 반짝하고 사그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캐릭터나 방을 꾸미는 요소들의 한정성입니다. 닭구, 풀구, 퐁구 등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처럼 요즘 MZ세대는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들을 겨냥한 앱인 만큼 캐릭터와 방을 꾸미는 요소들이 더 다양해야 하고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디의 폐쇄성입니다. 본디는 폐쇄형 SNS인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일상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도 탐색 기능이 있어서 다른 유저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NS의 폐해 중 하나인 산발적인 광고를 차단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디는 상태를 표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형식이 독특할 뿐 이외의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서 유저들이 쉽게 질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수도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주위 친구들이 그만두면 즐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느린 앱 구동 속도입니다. 앱을 들어가면 바로 실행되지 않고 생각보다 긴 시간을 로딩 화면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앱 구동이 느린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잘 해결해야 앞으로 본디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디가 떠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유저들이 하나둘 계정을 삭제하며 본디를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디의 전체 사용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약 43만 명을 기록한 지난 2일 대비 30만 명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디는 중국 앱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단시간에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실시간 대한민국 트렌드에 본디 삭제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관련 이용 약관의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인데요. 귀하는 본 서비스에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제,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본디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등의 문구입니다. 이에 본디 코리아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저들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된다. 본디는 기본적으로 SNS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로 유저분들 스스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사진이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서술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저분들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이 공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불안해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디가 중국 앱이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 이어 본디가 중국 앱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되자 유저들이 더 못 믿고 앱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본디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메타드림의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본디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출시되었던 중국 앱 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디의 운영사인 메타드림은 지난해 5월 젤리의 운영사 투루리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앱의 디자인 등 기본적인 요소만 유지한 채 글로벌 서비스 앱 본디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투루리의 인수 과정에서 일부 중국 직원들이 메타드림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국가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팀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드림에 중국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젤리는 중국에서 틱톡과 위챗을 제치고 인기순위 1위를 하기도 한 앱인데요. 개인정보 침해와 아바타 이상 표절 논란 등으로 한 달 만에 사라지게 된 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루리 개발사에 따르면 그 앱은 개인정보 이슈로 스토어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며 이는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디는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고 있으며 본디가 수집하는 정보는 여타 앱에서도 수집되는 통상적인 정보이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디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유저들이 떠났는데요. 공식 안내문이 나오고도 몇 명 같다고 생각하며 탈퇴하는 측과 그럼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로 나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과 선택은 유저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 삭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계정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 프로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계정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계정 삭제가 있는데요. 계정 삭제 이유를 선택하면 계정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즘 핫한 본디를 관련한 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